질병 치료 개선 외에 이제 유전자 편집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그 이로운 점, 그게 그렇게 보자면 이제 가장 큰 분야는 이제 식량 안보나 기후 위기, 환경 보전 이런 영역일 텐데 네. 그쪽에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을 선도하는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전 예. 세계에. 하나는 이미 노벨상을 받은 그러니까 UC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2년 5월에 특허를 출원해서 이제 유럽에서 받았어요. 예. 가장 먼저 출원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이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박사님이에요. 예. 이분은 되게 특이한 게 벤처를 하시다가 대학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2012년 10월에 특허를 출원해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버드 MIT에 장펑이 있는데 예. 이분은 그런 주로 미국에서 출원해서 이제 했어요. 네. 세 번째 그룹이 서울대 김윤수 박사인데 네. 이분은 한국과 호주에서 그걸 가졌습니다. 특허를. 예. 근데 제니퍼 다우드나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샤프 팡티에 교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니퍼 다우드나는 샤프 팡티에와 함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발견한 장본인이에요. 아. 주로 이제 세균과 고세균에서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과학적인 일을 한 분이고 예. 장펑은 하버드 MIT 공동 연구소에 장펑은 인간 세포의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실용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특허는 이쪽에 막 넘어가고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지수 박사 역시 장펑처럼 실용성을 강조하시는데 예. 김지수 박사는 유전자 가위로 식물을 연구하는 점이 다른 사람들 다른 연구 그룹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식물 연구가 성공한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되겠죠. 근데 김지수 박사가 식물 쪽에서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연구한 데서 세계에 가장 앞섰지만 김지수 박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그룹에서 이걸 하고 있죠. 왜? 이게 더 이익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식물을 연구하는 그룹들에서 나온 성과들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테리아의 감염에 더 강한 토마토 같은 걸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후가 변한다든지 또 새로운 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식물들 이 양육이 잘 안 자랐는데 이걸 유전자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게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품종을 개량한다는 건 이제 뭐 씨앗을 개량하고 뭐 서로 간에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무작위적으로 막 됐던 건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피스 딱 짜서 요게 문제네. 요걸 제거 딱 넣어주면 그 병이 해결되겠나라고 하는 거죠. 이 토마토 더 이상 박테리아 감염되지 마 하고 딱 편집하면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박테리아 감염에 강해지는 토마토가 그냥 새로운 생겨버리는 품종이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예. 유전자 편집 이건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특허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만 뭐 질환이나 이제 그 농업에 쓰이는 뭐 이런 것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용화 되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걸릴까요? 여기 이게 상용화라는 게 좀 정확히 어떤 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공장에서 다 사용하느냐 막 이런 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네. 있는데 부분 하고 있는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작동 효율이요 아직도 50% 정도예요. 음.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딱 돼야 되는데 저 원리상. 근데 그래도 물론 다른 유전공학 도구보다는 훨씬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50%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퍼는 주로 이제 수정란이나 배아 세포를 사용하잖아요. 수정란은 세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아 세포는 기껏해 60개 남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세포의 특성 때문에 크리스퍼의 50% 확률이 약간 치명적이에요. 근데 수정란의 경우라면 확률대로 수정란 2개 중에 1개밖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상용화되고 일반화되려면 크리스퍼 유전자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원리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가위를 새로 다들 찾아내고 있죠. 어떤 단백질 효소가 더 좋을지를 찾아내는 게 지금 이 기술 개발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업적인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공정에서 수율을 높인다 그러잖아요. 네. 에러율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것도 이제 그 좀 필요한 거네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 수명을
연장시키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인간 수정은 이미도 뭐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뭐 200살 이렇게 되는 거. 네,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사회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꼭 그 인류의 그 이로운 점만 제공하지 않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위험한 기술로 작용할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 관심이 뜨거웠던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그 스스로 원했건 원하지 않건 이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혼돈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좀 그 우려의 시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유전자 편집이나 수정된 그 유전자를 갖고 탄생한 인간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가능성이 0%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뭐 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에서 뭐 아이가 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거 갖고 뭐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졌다든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반 SF적인 상상을 하죠. SF 상상으로 노예나 혹시 군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복제형 돌리가 나왔을 때도요. 예. 그 대부분 많은 잡지들이 그 독일의 더 슈페겔인데 예. 대어 슈페겔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뭐 타락 이런 거든. 대어 준덴팔 타락이라는 제목을 나면서 야, 그 천재들이 쫙 아이슈한 천재를 만든다든지 히틀러를 한다든지 뭐 클라우드 슈퍼였나요? 되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모델을 만든 이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 독재자를 만들다 이런 게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영국과 중국은 인간 배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 임상 실험을 허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간 배아를 가지고 유전자 가위 실험을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딴 나라 다 옵니다. 우리나라 안 한 이유는 아마도 황우석 사태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황우석 사태가 정말로 나쁜 사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이 발전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크리스퍼에 관한 연구 윤리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하는 일은 32개 염기성 가운데 32억 개 염기성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한두 개 서열을 딱 바꿀 뿐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유전자 치료를 하고 유전자 교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의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편집을 의도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게놈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전자를 편집하면 의도치 않게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그 생명체가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윤리적인 측면인데 미래 세대에 전달되는 DNA를 편집할 때 그 생식세포를 편집하는 것은 디자이너 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딱 디자인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우생학적인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하고 어떤 사람 못 한다면 과연 이 기술이 어쩌면 이미 있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조작하는 것과 같이 원하는 아기 유전자를 넣고 빼는 것을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는 기술의 윤리적인 맹점은 결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알아야 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그건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 안 되고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첫 번째 DNA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DNA 구조 저는 대학 가서 알았지만 요즘은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압니다. 혹시 성인이시라면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40대, 50대 분들은 사실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충분하고요. 제한 효소로 가는 단백질이 있어요. 제한 효소는 게 뭐냐면 특정한 위치를 딱 잘라주는 단백질이 효소예요. 이것도 뭐
다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사실 또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제한 요소와 단백질이 작동하는 방식인 DNA 회문 구조. 회문 구조. 근데 우리나라 분은 다 알아요. 앞뒤가 똑같아요. 예, 우영우 때문에 다 알고 대충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 또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인식하는 면역계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코로나니 뭐 이런 거 겪으면서 예. 많이 이렇게 대충 알게 돼 있어요. 또 인간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자란 말 들어서 유전체란 말을 낯설어서 그렇지 이것도 사실 모든 유전자의 총합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유전 법칙 그냥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에 배운 것으로 다 됩니다. 근데 이것들 조각 알고 있었는데 이를 커다란 틀에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전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걸 꿰야지 보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책이 필요한 거죠.